네,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일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진일보한 행복한 함의 진짜 일꾼 경기도의원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도정활동을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참 네. 건설교통위원으로서 1년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사단은 하셨죠? 네, 그렇죠. 네. 네. 도정 1년이면 보통 1회전이 돌아가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도의회 운영을 파악을 했고, 네.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정리 작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소통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이제 플랜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2년 차부터는 이제 네. 본격적인 실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건설 분야의 또 표준시장 단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택시 문제, 그다음에 버스 파업 버스 파업. 등에도 네. 요 최근에는 또 버스 파업 등에도 많이 좀 버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버스는 아직 안금이 좀 남아 있는 게 아직 임금 협상이 네. 되질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제 2교대로 돼 있는데 네. 7월 1일부터 2교대를 하면 불법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8시간 3교대 52시간으로 그렇죠. 진행이 돼야 52시간,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음. 폭탄도 남아 있고 음. 아직 뭐 중요한 문제들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 좀 준비된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다음에 네. 기회에 좀 미뤄보고요. 자, 뭐 본격적으로 하남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 빼놓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의원님께 좀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 바로 교산 신도시입니다. 지난 3월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갖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한번 하고 싶어도 그렇죠. 뭐 김상원 시장도 그렇고 공청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어도 무산이 됐죠. 예, 계란을 맞고 밀가루를 맞고 또 이렇게 점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인 그런 간담회나 공청회는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따로 단위별로 간단한 이게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 지금 2기 신도시, 그러니까 네. 위례죠. 그다음에 미사강변 도시. 아직 교통 문제 뭐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내년 4월 25일 날 그 하남선이 네. 개통이 인제되는 5호선 거죠. 연장이 예, 되는 거죠. 인제되는 네. 건데 네. 그것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또 위례 굉장히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도 다 마무리가 되질 않은 상황에서 교산 신도시가 새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2기 신도시하고 미사강변 도시 주민들의 그런 불안함 그리고 기존의 그 사실은 교산 신도시 부분이 네. 500년 이상 그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렇죠. 그런 곳이거든요. 원주민이 상당히 많은 그렇습니다. 지역이죠. 그리고 예. 또 역사적인 곳이고 네. 그런 문제, 상생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은 네.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청회를 실력 행사로 무산시키거나 그리고 청와대 앞에까지 진출해서 집회도 갖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 반대 여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토부와 대화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대화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반대가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다소 예전 정부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네. 앞으로는 그 우리가 예전에 그 고리 발전소도 네. 수기 민주주의 과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잘 해결해 나간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존의 주민과 그리고 새로 입주가 될 주민들하고 이런 어떤 공감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예. 네, 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소통과 공감을 그런데 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주민들은 실력 행사로 저지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부도 대화를 나선다고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을 때 느꼈던 것인데 실제로 이 그 교산 신도시에 대한 대책 자체가 지금 현재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기업인들도 많죠. 예, 기업인들 많은데 실제로 그 기업인들이 하남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같이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미사강변도시도 그랬듯이 일방적으로 헐값 보상을 하고 그냥 쫓아내는 식으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신도시는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같이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같이 살게 하고 새로운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쪽을 지금 상생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의원님 혼자 이것에 관한 대답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문제죠, 효산신도시. 실제로 뭐 도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경기도 집행부나 LH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지역위원장님 또 같이 해서 LH에 또 조만간 또 가서 LH 사장하고 또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교량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려면. 예, 예. 네. 효산신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서도 뭐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연장 얘기를 좀 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현장 한번 다녀와 보셨었던데 어떠세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호선은 네. 지금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H3 그러니까 네. 30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정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미사역도 82.9% 네. 이렇게 돼서 이대로만 된다면은 9월 말부터 시험 운행을 시작을 해서 4월 25일 날 네. 109 1구간 1구간이면은 미사역하고 강일, 미사, 네. 풍산. 그러니까 강일, 미사, 풍산까지. 이게 가칭인데 H1, H2, H3. 그래서 얼마 전에 정해졌잖아요, 여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뒤에 이제 그럼 209는 어떻게 됩니까? 209는 2020년 이제 말까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뭐 하남 지역의 교통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신도시가 나오면서 등장한 게 수석대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알고 계시죠? 하남 시민들 많이 반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석대교는 수석대교 문제가 아니라 네. 남양주의 교통 그 정체 해결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렇습니다. 그쪽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여기 우리 딜라이브가 있는 남양주에서 네. 제가 여기도 지나가면서 봤지만 실제로 아침에 네. 오히려 미사 하남보다도 더 네. 다산 신도시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수석대교로 남쪽으로 단순히 다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강변북로 확장이랄지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 연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수석대교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부터 수석대교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 간의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다리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각 지역별로 교통 문제의 현안 사항들이 좀 해결이 된 이후에 네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얼마 남지 않아서 의원님이 저희 제작진에게 전해주신 질문 요청 사항에 예.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활성화하는 내용에 좀 관심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생소한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어떤 겁니까? 일단 간단하게. 네, 이것만 해도 참 방송이 분량이 충분히 네. 저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국세청에서 고소득자를 갖다가 176명을 이제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튜버하고 유튜브 기획사가 네. 이제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그럼 관심 갖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그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직업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구독자 10만 이상이 2015년 367명에서 네. 지금은 2017년엔 1275명인데 지금 2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구독자 5만 명 정도면은 최저임금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다양한 지금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송 장비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영상 촬영의 기본 지식, 네. 편집 능력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에도 또 연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역 기업에도 어떤 홍보 활동에 연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그 영상 촬영 공간, 네. 그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지식을 갖다가 강의를 제공을 하고, 교육.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럼 방송만 지식만 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어야 그 풍부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은 지적재산권이랄지 네. 세무 문제를 잘 모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로 됐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이후에 문제만 하는 거군요. 예, 예. 유튜브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세금 문제도 그렇죠. 문제가 네, 될 수 네. 있고 또 저작권 문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법적인 경우가 문제라든가,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예.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자극적인 내용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네. 가짜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하게 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최소한 마지막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기술적으로 잘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제작에 참여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의원님도 관련해서 비슷한 활동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도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을 계시죠?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기초 그래픽 에 대한 뭐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좀 쉽게 접근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한다면은 네.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의정활동 잘 진행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